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소화장애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과 불면증도 상당히 관계가 많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화장애와 관련된 불면증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역류성 식도염만 따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 자체가 그냥 식도가 쓰리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첫 번째로 식도 부위의 쓰림, 그죠? 딱 요 라인 따라서 쓰리다라는 느낌. 두 번째로 쓰리진 않아요. 쓰리진 않은데 그냥 답답하다라는 느낌. 이것도 식도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답답하고 쓰린 걸 넘어서서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위도 식도 부위가 아니라 식도 부위일 수도 있어요.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도 옆쪽에 심장 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흔히 말하는 폐 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증이 이쪽에 있으니까 심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심장 검사 해보면 심장은 정상, 호흡기 폐 쪽이 아닌가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도 정상. 근데 나는 아파요.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식도염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 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요 라인 근처에서 이게 가래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바발 같은 게 자꾸 걸려있는 느낌, 고기 덩어리가 하나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뱉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삼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물감, 이것도 식도염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흔히 말하는 이 신물이 목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후부를 계속 자극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른 기침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기침이죠. 심한 경우는 마른 기침이 발작적으로 계속 나기도 하고요. 약한 경우에는 흠흠거린다 그러죠. 흠흠거린다? 이런 느낌의 어떤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식도염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 부위가 가슴이 아니라 등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쪽보다는 그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우리가 흔히 담이 결린다라고 표현하는 그쪽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여성분들 브래지어 끈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밑에 쪽이죠. 그쪽에 느껴지는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통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깨 통증까지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가 아니라 명치 부분, 이 라인에서 답답하다거나 쓰리다거나 뭔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의 속쓰림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식도염 자체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포함시켜도 될 만큼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증상들이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식도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불면증과 식도염을 연결시키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식도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식도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도염이 있다는 건데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도염의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물이 올라오는 걸 실제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식도염 그러면 매운 걸 먹었다거나 과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누웠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음식에 의해서 어떤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음식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항상 소화 잘 되고 소식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식도염은 음식에 의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식도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혹은 음식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따라서 식도염의 증상이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식도염의 증상의 경중이 나타난다, 혹은 실제로 내가 밥 먹고 누웠는데 식물이 확 올라오면서 어우 쓰려, 이런 증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식도염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음식에 의한 식도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원인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식도염이 불면증과 조금 더 관련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한 식도염의 어떤 그 증상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걸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식도염과 불면증이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도염을 겪게 되면 식도염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도염이 생겼는데 식도염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고 그 스트레스 양이 커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튀냐면요, 불면증으로 튀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불면증도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면증이 오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누적이 되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잠이 안 오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특히 스트레스에 의한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리는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도염을 최대한 없애줘야지 몸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넘어가는 이 다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면증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식도염을 거의 화병에 가깝게 봐요. 가슴에 불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활활 타는 불은 아니더라도 은근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뜨겁진 않은데 속으로는 불이 계속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증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슴에 붙어있는 열을 꺼주는 작업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치자가 될 건데요. 그 다음에 두시라는 약재도 많이 이용되긴 하는데, 그리고 뭐 과루인이라든지 그런 약재들이 결국은 가슴에 붙어있는 열을 꺼주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슴 쪽 주변에 기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정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꽉 뭉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체된 기의 흐름을 풀어주는 약재들도 함께 써야 돼요. 지실, 진피, 뭐 생강도 이런 약재가 될 수 있겠죠. 반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의 흐름을 풀어주는 그런 약재들을 써야 되고요. 동시에 기의 흐름이 오래되고 이렇게 화가 오래 누적이 되면은요, 우리 가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끈적끈적거리는 그 비정상적인 책, 뭔가 뱉어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끄집어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체액들도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의 흐름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재들도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도는 결국 위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불안하면 식도도 같이 불안을 느끼고, 위장이 편치 못하면 식도도 같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속쓰림이라든지 더부룩함이라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위장의 증상들도 함께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약재들을 배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스트레스가 내 몸에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차단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 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금은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약재들도 함께 배호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결국 가슴에 붙은 불을 꺼주고 오랫동안 정체되어서 만들어진 기혈의 어떤 흐름이 막혀 있는 걸 풀어주면서 찌꺼기는 배출을 시켜주면서 위와 심리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가 될 거고요. 결국 이 방법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방법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불면증을 잠을 못 자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먹고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 방법에서 조금 탈피를 하셔서요, 내 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자꾸 불면증이 생기는지를, 불면증이 안 낫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캐내는 쪽으로 치료를 해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역류성 식도염과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